리더님들께서 직접 눈빛으로 교류를 하면서 Q&A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혹시 사업 진행하시면서 궁금했던 거, 내가 팀을 구성하고 파트너를 후원하고 이 비즈니스를 전함에 있어서 궁금하신 내용을 자신있게 한번 딱 3분의 질문만 받을 거예요. 꼭 해주셔야 돼요. 어느 분? 리더님? 안녕하세요. 군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최재양입니다. 제가 이제 군주에 내려가서 1월부터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제가 백수가 됐어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가장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직장을 안 다니시겠다는 그것도 고민인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오롯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부업자로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가져오면서 같이 병행해야 하는 건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게 된 건데, 그쵸? 네. 그래서 이제는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일년을 보내야 될지 약간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 옆에 계셨어가지고 그냥 상황을 알게 돼서, 이제 아직은 결혼도 안 하셨고, 그러셔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고, 여성분들이 이렇게 같이 투자를 해줘야지 그 가정의 경제가 이끌어진다라고 하면, 같이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제가 이제 들었잖아요. 그래서 만약 저라면, 제가 그 나이고, 제가 솔로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자비나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아직은 그래도 뭐 부모님과 함께 또 살 수도 있는 거고, 책임져야 될 이런 뭐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년 동안 바짝 여기든지 아까 전주가 더 가깝다고 하셨는데, 그 시스템 참석하시고 그러시면서 파트너 만들어 나가시는 게 멀리 봐서는, 멀리도 아니에요. 몇 년 앞으로 봐서는 훨씬 그게 리더님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어린이집 교사를 하려고 자격증을 땄었는데, 따고서는 바로 이제 어린이집을 가려고 하다 유산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월급하고 유산화의 월급을 비교했는데, 처음에 유산화는 제로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그걸 포기를 하고 1년을 집중을 했어요. 그때 저는 빚도 엄청 많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1년 벌어보면 뭐 한 200 정도 번다라고 하면 2천 얼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1년 집중해서 1년 후부터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정말 집중해서 해서 금방 그 월급이 나왔었어요. 6개월 후부터는 그 정도의 월급이 나오게 만들었었어요. 저는 그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똑같이?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감사하잖아요. 유산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신께서 내려주신 거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도 똑같은 답을 해드릴 건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유산화해서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면 누구한테 답을 구하지 않고 자기한테 묻겠어요. 내가 정말 다시 노동소득을 가져갈 건지 권리소득으로 가져갈 건지. 자, 내가 유산화를 지금 시간이 있어서 전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하시면 되죠.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셔야 되냐면, 어디에 직장에 나가서 시간당 얼마를 주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노동소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저는 만약에 내가 리더님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스폰서님의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겠어요. 네. 오지 말라 그래도 따라다니겠어요. 옆에 테이블 잡아가지고 스폰서님이 어떻게 뎁스를 내리고 전화통화를 뭘 어떻게 하고 이것을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배울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시간에 리더님의 스케줄 짜서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시간. 우리 다이아몬드님하고 저도 생각이 똑같아요. 네트워크의 수익적인 곡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익 곡선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의 수익 곡선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나는 아무도 컨택을 못하고 돈을 못 벌었다라고 한번 치자고요. 그 시간이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걸 리더님들은 시간 속에서 느끼게 돼요. 네트워크는 축적이 돼야 레버리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축적이라는 건 인프라나 어떤 소비자의 축적도 있지만 나의 지식적인 축적이라든지 필드에서 어떤 순발력이라든지 어떤 노하우나 경험에 대한 축적도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1년만 미쳐라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1만 시간을 보내라. 모든 성공은요,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1년 동안 한번 미쳐보세요. 반드시 1년 후에 멋지게 성장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런 질문. 네, 혹시 질문. 제가. 네. 네. 제 소개 먼저 할까요?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장현지고요. 네,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고스타님께서 콜드 이렇게 가게 이런 데 다니시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단계가 좀 있으시다고 하셨었는데요. 그거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네. 가게 네네네. 자영업자들. 네네네. 그 언제 얘기했을까요? 네. 하도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근데 요즘 같은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 분들을 컨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제 파트너님들도 이렇게 봤더니 자영업자 분들은 지금 현재 뭐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누구를 콜드 한다고 전단지를 갖다 주고 제품을 먹어라, 다이어트를 하라. 될까요? 그들은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 가게세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포인트가 영양이나 다이어트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타이밍은. 그래서 돈을 버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나 어떤 가게 샵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컨택을 하고 싶으면 저 유선하는 사람이에요, 전단지 주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대화를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 같은데 이런 데를 내가 좀 컨택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사장이 경영을 하는 건지 알바생이 경영을 하는 건지 좀 보세요. 알바생보다 사장님을 컨택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가서 손님을 응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아요. 네, 그래서 대화를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선하실 때 사장님이세요? 알바생한테도 사장님이세요라는 얘기 들으면 너무나 기분 좋잖아요. 말을 걸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사장님이라고 하면 아니 커피숍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가지고 딱 제 스타일 같다고 사장님하고 정성이 굉장히 비슷한가 봐요. 여기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건네고 또 그렇게 되면 나라는 사람이 그분에게 각인이 되잖아요. 그럼 또 가가지고 그분한테 대화를 또 자꾸 거는 거예요. 아니 이런 커피숍들 여자들이 다 노망인데 누구나 다 여자분들이 이런 커피숍 하나 갖고 에어컨 시원하게 틀고 음악 틀면서 책 보면서 이렇게 우아하게 커피 마시는 이런 커피숍 사장님 되고 싶은데 사장님은 너무 좋겠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누가 좋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하죠. 아니면 커피숍 내기 전에 어떤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그런 대화를 쭉 하시다 보면 그분이 커피숍 사장님에 대한 리더님의 로망을 확 깨트리는 말을 반드시 해요. 본인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 끌어가시는 게 낫죠. 그럼 사장님 지금 커피숍을 하는데 사장님이 그런 문제점, 어떤 경제적인 거, 뭐 시간의 자유, 알바생이 뭐 들쑥날쑥하고 이런 모든 고민들 그렇다라고 하면 사장님 커피숍을 그만 문 닫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당장 문 닫을 건 아니죠. 커피숍을 하면서 사장님 또 다른 수익적인 구조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지 그게 시간이 축적이 돼서 사장님에게 어떤 자유로운 삶까지 주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건지 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커피숍 같은 경우는 커피숍의 아이템을 어떻게 사장님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아이템을 선택을 할 때 기준인데 사장님은 커피를 선택한 게 뭔가 기준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보통 자기가 커피를 좋아해서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 사장님,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하면 유행하는 아이템이나 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나 내가 좋아하고 익숙하고 이런 데서 찾는 것보다 사람들의 강력한 니즈와 시대의 흐름과 미래에 대한 비전적인 아이템이 더 훨씬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 어떤 아이템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입에서 건강이라는 대답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제가 전 세계 최고의 아이템을 아는데 사장님,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 앉아보세요 라고 푸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이 자영업자를 컨택을 하실 때 무조건 처음부터 저 유산하는 사람이에요. 영양제 드세요. 건강관리 뭘로 하세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뭔가를 했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자영업자들은 비즈니스나 비전적으로 컨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 우리 이정아 다이아몬드님의 질문. 그래서 이정아 다이아님은 정말 주부의 롤모델. 16년이라는 시간에 안녕하세요. 사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셀프마켓이라고 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매장에 이제 진열을 해서 판매하는 것 그런 것들 선택도 계속 생각하고 있고 또 시험도 해보고 있고요. 또 플리마켓을 판매하는데 플리마켓 하는 장소에서 또 설명도 하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 이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만 하고 있는데 너무 방법을 몰라서 이게 그 계획이 안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하고 방법도 좀 찾아보고 싶은데 네, 뭐 제가 프리마켓을 직접 해본 적은 없고 이제 저희 형제라인들이 한 거는 어디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그 프리마켓 말고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의 가게에 뭔가 이제 제품을 진열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가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화장품을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제품을 진열을 했어요. 그러면 되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그걸 넣는 게, 그 장소에 그걸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도 해봤더니 들어가 있지만 이 사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 왔던 사람들은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물어봐도 사장님이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져서 나중에는 계속 진열해놨다가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서 빼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제품을 넣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사장님이 유산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유산화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품에 대해서 소개도 좀 할 줄 알고 보통 이제 저희가 미용실이나 이런 데 많이 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먼저예요. 제품이 들어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거기 계신 그 사장님을 먼저 컨택을 하게 되는데 뭐 아까 우리 김고수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업을 먼저 얘기하고 유산화를 얘기하고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넣고 싶은 가게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사장님하고 친해지시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저의 진심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이렇게 진심이 전해지게 되고 제가 사장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도와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전해졌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 넣는 게 그 사장님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순서로 가야지 제품을 넣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관심 가지면은 되겠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분들은 성공을 하셨어요. 저도 모르고 옷가게에다가 먼저 제품 넣으면 사람들이 막 물어보면 이 사장님이 관심 가질 거야? 절대 안 해요. 네네. 프리마켓 같은 경우는 저희 뭐 형제라인 팀에서 이렇게 참석하는 걸 보니까 그게 왜 매달 고정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서 프리마켓이 진짜 여기 지방은 활성화됐는지 모르지만 수도권 쪽은 지금 아예 못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들어가서 한다라고 하면 그게 장소가 정해지고 그러면 항상 고정적인 시간에 고정적인 장소에 들어가서 우선은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알리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주로 오시는 분들이 애기 엄마들 유산이머즈 주로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 이런 아기 애들 제품과 이제 거의 애기 엄마들이 많이 참석하니까
오게 되는데 그 엄마들이랑도 그냥 그 제품에 대해서 이 유산화에 대해서가 아니라 거기 온 아이들 있잖아요. 아기가 너무 예뻐요. 막 이러면서 이제 칭찬하고 그러면서 엄마들이랑 친해지면서 연락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 물건 제품 구매 일어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 엄마들한테 제가 좋은 제품 건강 정보 알려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 받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따로 만나서 후속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성공을 하시는 거거든요. 또 질문. 나 10분까지 마지막까지 하나. 네. 마지막 하나 질문. 정말 이것만 해놓고 명쾌하게 해답을 얻고 싶다. 아니면 제가 할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일을 안 하고 계시다. 저분 감독해야지. 그렇지, 질문을 해야지. 장미연이. 안녕하세요. 광주에 사업하고 있는 정미입니다. 김고은스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힘들었을 때 도우미 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걸 하고 유산화를 접했을 때 같이 일을 했는지 도우미 일을 하면서 같이 했는지 딱 그것만 하고 유산화 일만 이제 또 했는지 네. 지금 제가 이제 약간 원래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아이를 또 이제 출산을 하면서 이제 쌍둥이를 출산을 하면서 아이가 이제 넷이 됐는데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그때쯤에 이제 유산화를 시작을 했는데 약간 이제 신랑 사업 일이 조금 힘들어져서 또 다시 알바를 시작을 했어요. 직장을 다니기는 좀 힘들어서 제가 안 하던 일을 좀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유산화를 지금 이제 저녁 이 트레이닝에 오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이 조금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시기를 네. 저가 초창기에 처음에 유산화를 시작할 때 팥줄부를 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유산화를 처음에 이제 이 비즈니스를 결단을 했을 때도 차비가 없었고 또 이렇게 오토오더를 돌릴 수가 없고 또 세미나비가 없으면 일을 해요. 일용직 노동자잖아요. 당일치기로.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내가 유산화의 시스템을 먼저 1순위로 빨간 글씨로 해서 참석을 하는 거예요. 1박 2일과 또 로컬 세미나와 홈미팅은 무조건이고요. 나머지 시간을 온전하게 몰입해서 매일 파출부는 못했죠. 2, 3일 정도 오전 시간 타이밍을 바짝 하고 오후에 미팅을 하고 그 돈 가지고 아껴서 그래서 그때 저는 걸어 다녔고 차도 없었고요. 근데 저는 어땠냐면요. 제 가방이 배낭 안에는 항상 유산화 툴이 있었어요. 그리고 갈아입을 의상이 있었어요. 미팅 청소 끝나고 옷 갈아입고 바로 미팅을 했어요. 그리고 제 주머니에는 10,000원이 없을 때도 있었죠. 제 파트너가 어느 순간 그 얘기가 너무 스폰서님 커피 좋아하시네요? 제가 초창기에 미팅할 때 저는 어치버 때부터 제가 미팅을 했거든요. 미팅을 하면 저는 커피 안 좋아해요. 좀 속이 안 좋아서 지금 물 마실게요. 아까 좀 마셨어요. 이렇게 해서 거의 커피숍 가서도 물 마시는 미팅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저도 어떻게 그렇게 했나. 그런데 모든 포커스는 유산화에 있었어요. 유산화를 하기 위한 활동비를 벌기 위해서 제가 파출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쪼개서 그 금액을 썼고 나는 반드시 유산화로 성공할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시스템 복장 같은 것도 남들이 보기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때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싼 옷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입으면서 남들 앞에서는요 없는 티를 1도 안 냈어요. 제 스폰서님도요 제 골드 넬리 듣고서 제 힘든 시간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누구나 저는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본인만 알아요. 그죠? 내 남편하고 살아봤니? 다 그 얘기 하잖아요. 남들이 겉에서 보기에는 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상대방이 보이지만 내 가정, 내 지금 현실의 상황은 그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겨내셔야 돼요. 네, 저도 그 시간을 걸어와서 그런데 저는요 유사나의 모든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모든 생각이. 자, 이 시간 끝나고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갈 건지, 루틴을 어디로 정할 건지, 어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나 이 마을 여기에 미팅 왔는데 생각나가지고 전화했어. 저는 매일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집에 안 들어가고 물론 들어갈 집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왜 빨리 들어가요? 집이 편하니까 들어가잖아요. 저는 집이 없으니까 집을 안 들어갔죠. 네, 그런 간절함을 보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더님이 알바를 하신다고 해도 거기에 막 매여 있거나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돼요. 유사나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야지 인생이 변화하죠. 유사나를 활동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충족한다고 하시고요. 저는 그때 당시 애들 학원, 보험 다 끊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지출이 뭐예요? 다 그런 것들이죠. 싹 끊었어요. 아이들 공부 하나도 안 시켰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 한 과목 딱 100만 원짜리 가게 시켜요. 그때 잠깐이에요. 예, 그냥 겨우 저는 입에 풀칠하고 오로지 유사나 기승전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빠르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 빠르게 지나가요. 예, 그런데 결국 제가 부업자분들에게 딱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저녁에 오신 분들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부업으로 해요. 유사나가 부업이에요? 유사나가 부업이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낮에 하고 있는 일이 부업이고요. 유사나가 전업이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 그게 전업이에요? 미래를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고 먹고 사는데 내 생활을 쓰는 데만 벌어지는 그 노동소득이 왜 여러분들한테 전업이냐고요. 여러분들이 유사나를 전업으로 생각해야지만 성공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에너지는 유사나에 쓰셔야 돼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유사나를 하기 위한 활동비, 생활비를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움직이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랑 같이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시니까 리더님 파이팅 하시고요. 반드시 해내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돈 없는 거 괜찮아. 마이너스 1000만 원 통장, 2000만 원 통장, 신용불량 아무것도 괜찮아요. 저도 신용불량이었고 저희 신랑도 개인회생 신청했거든요. 상관없어요. 카드사 전화 안 받으시면 돼요. 유사나로 성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표정 얻으셨죠? 표정 밝아지셨네요. 네, 유사나는 모든 것들을 리더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리더들께서 확신 있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택과 집중 중요하거든요.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확신 있게 집중하는 저희 리더님들이 되시기 바라며 저희 다음 주에 좀 찾아뵐게요. 저희 다이아님들과 사진 한번 찍고 헤어지겠습니다.